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시장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키워드 보면서 전략 고민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늘 부담이 되는 재료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 묻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양대지수 오늘 크게 흔들림 나오고 있죠.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도 2.6%, 코스닥은 3%까지 밀려난 구간에서 우리는 지금 시작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하루 변동 폭이 상당합니다. 일단 이 파란불의 성격 어떤 건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김성훈 대표님, 이번 주 특히 장중 공포감, 이 변동성에 대해서 지난 10월과는 다른 그림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특히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파란불은 하락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으로 일단은 시선을 잡아야 되는 걸까요? 하락의 성격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국내 환경하고 또 대외 환경의 악재가 맞물렸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미국 기업의 10월 감원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 무려 이제 2003년 이후에 최고치의 규모가 감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기업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원래 이제 4분기에 정리해고를 꺼려왔던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이러한 발표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FOMC의 연준의 금리에 대한 이 완화전 스탠스가 또 이 금리 동결적으로 흐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장치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좀 그 무력적인 하락이 또 예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저는 지금의 이제 외국인들의 이 매도 규모가 조금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 그나마 그래도 저기 안정적인 또 흐름에서 본다면은 팩트시트 발표가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발표가 되면은 그래도 이런 하락 규모가 뭐 일단 진정이 된다? 아니면은 좀 축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SK하이닉스 아니면 또 삼성전자의 그런 이 투자 패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단기간으로 본다면은 개인들의 이런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의 이 하반 경직성에 힘에 붙일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전반적인 섹터로 봤을 때 일단 그동안의 성장주 쪽에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계속적인 자금 유입이 좀 이동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일단 한미 관세에 대해서든 뭐 MOU 체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열어놓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섹터를 좀 골랐을 때는 그러면 대형주 단에서는 저는 최근에도 뭐 하락폭은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대형주 단에서 제가 선택을 한다면 뭐 현대차 그룹 정도는 그래도 당분간 지금의 지수 단에서는 진입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다음 주까지 하단으로 좀 열어놓을 만큼 불안정한 구간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표님이 주시는 힌트는 그 안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만회갈 수 있는 종목군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근데 현재 나오고 있는 주도주와는 좀 다른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정리하면 될까요? 네.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어저께 화장품주들 실적은 발표를 했어서 뭐 좋은 실적을 일부 낸 종목들이 있지만은, 지금 순환매적인 차원을 본다면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일부 이제 뭐 바이오주 쪽이라든가 일부 이제 좀 키 맞추기 성격의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매매를 했었던 반도체나 그리고 방산, 뭐 조선, 조방원 쪽의 흐름들을 이 낙차가 오늘도 굉장히 크게 생각보다 원체 크게 이어지고 있어서 네. 이렇게 좀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지금 제 눈에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반등이 나올 때는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 전반적인 이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재료들이 좀 부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이어지는 키워드에서 추가적인 전략 포인트는 또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 그러면 이 측면도 궁금해요. 사실 장 초반의 분위기는 이렇게까지 어둡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에 지금 고개가 더욱더 숙여지고 있어서 이 모든 장중 흐름과 연동되는 부분이 다 환율 탓인지, 그러면서 환율과 연결고리를 우리는 더욱더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지금 시장 위치인지 궁금합니다. 환율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환차 손을 보면서까지 들어온 이유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왜 갑작스럽게 장 초반에는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장 중반에 떨어졌느냐라고 하면 떨어지는 시점에 절묘하게도 이런 뉴스가 속보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지금 나가는 칩에 대한 이야기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로 또 중국에서도 이제 칩을 발주를 내지 마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이제 전체적으로 저사양 칩도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갈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지금 조금 더 튀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증시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다기보단 매도 물량의 압박 때문에 환율의 시장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만 지금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달러의 강세 때문에 원화, 위안화, 유로와 파운드 모두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 환율 시장 때문이라기보단 지금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환율이 더 불안전하게 보이는 것,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밴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본부장님 시선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정하에는 지금 외국인 쪽에서 팔고 있는 물량이 연일 본부장님 상당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개인의 여력에 대해서도 더 기댈 수 있을지, 그리고 기관 쪽을 본다면 특히 국민연금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뭐 뉴스 보니까 국내 주식 비중한도 초과했다, 더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방어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1,400원대 중반이 비싸다. 그러기 전에 1,400원 초반도 비쌌고요. 1,300원 후반도 너무 비쌌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변화보다는 앞서 이야기 주셨던 수급의 공백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ETF라든지 여러 가지 바운더리를 통해서 담아내야 되는 비중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 한도가 넘어가면 지금 사실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은 비중을 줄여도 괜찮죠. 왜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2달 전에 만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전력기기 전선주를 사 놓으셨다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덜어내는 것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그러니까 펀드 입장에서는 ETF 같은 상품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지금 ETF 상품이 너무 많아지고 있었던 것도 네. 투매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ETF가 만약 5개, 10개씩 생겼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5개, 10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우리가 아는 대형주와 중대형주는 거의 다 그 ETF에 연동이 돼서 일정 비율을 다 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상승할 때는 오히려 상승의 어떤 가파름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빠질 때는 투매의 이유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우선은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을 고민하고 저점이 어디일까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인 조정이다, 아니면 추세 하락의 시작점이다, 이걸 논하는 건 지금은 이르다로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큰 물줄기는 바뀐 건 없거든요. 여전히 반도체 IT와 AI와 전력은 저는 1순위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삼성전자는 21선 밑에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저는 충분히 지금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1선 밑이라서 저는 10만 원 밑에서는 천천히 사 모을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이 AI와 연결고리 가진 종목군의 대응을 좀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봤고요.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마침 AI입니다. 모든 게 촉발된 게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인데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쪽이 이쪽이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반도체 중심으로 더욱더 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아래쪽으로 나오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대비로 했을 때 반도체 투톱의 흔들림이 지금 크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어가 보면요. 자,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앞에 저희 시장 이야기 그러면서 반도체 언급 나오면서 본부장님께서도 이 엔비디아 최신 AI칩 저사양 모델 중국 수출 불허한다라는 이야기의 영향을 반도체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오늘 반도체가 흔들린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이 오르는데 가장 일조한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타격을 받는 그 중심에 투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이 더 맞다. 왜냐하면 뭐 칩에 대한 뭐 중재 얘기는 계속해서 이 붙이기 빗듯이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들이 10월 17일 이후부터 매도세를 굉장히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뭐 이제 힌트를 줬다고 보는데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은 한 달간 주가 수익률이 2배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환율의 압박감을 뒤로하고 SK하이닉스를 샀던 이유가 실적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슈 때문에 이렇게 좀 매집을 굉장히 빠르게 했다가 미국에서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제 악재가 터지고 나니까 그러한 수익률을 지금 빠르게 실현을 하고 있다는 점. 뭐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뷰가 뭐 일주일 만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하이닉스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21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도 21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만 21선 네. 이제 이탈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이 분위기로 본다면 AI에 대한 사이클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수급의적인 논리가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면 HBM4에 대해서도 뭐 50% 가격 인상, 마진율 일단 목표 주가가 우리가 얼마 전에 뭐 100만 원까지 우리가 흔히 봤는데 지금의 논리라고 본다면은 저는 SK하이닉스가 당분간 하락폭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 매수 기조로 바뀔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보자면 21선 근처에 다가갈수록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매수 관점의 포인트를 계속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발 악재도 있지만은 국내에서 계속적인 팩트시트에 대한 그런 발표가 아직 좀 미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이라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매수 관점의 논리가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전반적인 특성상 반도체 특성상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논리를 우선해서 보시고 계시고 SK하이닉스 중점으로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AI 시대에 인프라까지 넓혔을 때 변압기 쪽도 단단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가 오늘 좀 하락폭이 크잖아요. 하드웨어 전반으로 봤을 때 반도체 투톱에서 주신 팁과 동일하게 다른 인프라, 에너지 섹터에도 적용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활용해도 될까요?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목표 TP를 이게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부지런하게 막 상향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오버슈팅한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상승했다가 지금 5일선 타고 들어가서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대형주 단에서 수급이 몰렸다가 변압기가 한동안 좀 숨고르기 기간을 많이 겪었다가 불이 나게 올렸기 때문에 단계적인 수급의 논리로 따진다면 저는 지금의 SK하이닉스의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변압기 쪽이 조금 더 실 가능성들이 좀 농후하다라고 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앞서서도 이제 코너에서 또 다룰 거지만 AI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AI 의료 쪽으로 수급이 붙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좀 상승했던 섹터들은 쉴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농후하다 연말까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AI를 좀 넓게 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을 봤을 때도 괜찮을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장 초반에 컨콜 진행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좀 눈에 띄는 강세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질문이 이제는 플랫폼 쪽 AI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일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또 윗꼬리가 또 길게 달리긴 했어요. 그래도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하드웨어 반도체를 필두로 쉬니까 볼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카카오와 네이버의 가장 큰 단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점이 뭐냐라고 하면 네이버는 변동성이 적다라는 거고 카카오는 변동성은 괜찮지만 그에 걸맞는 실적을 과연 이번에 내보여 줄 것이냐라는 물음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기업 모두 최근 2, 3개월을 지나면서 약간 그들의 단점들을 일정 부분 저는 해소를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도 이제 최근에 제법 변동성들이 좀 커지고 있죠. 카카오는 원래 변동성이 컸었고 여기에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실적 부분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꽤 괜찮은 모습 그리고 약 3주 전만 하더라도 업데이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이제 사용자들이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오픈 AI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어느 쪽으로 나타날 것이냐 다들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점이 되다 보니 하락보다는 지금 상승의 기류가 조금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문제 그러니까 언제까지 들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괜찮냐 안 괜찮냐 살 거냐 말 거냐 이 고민은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고 있고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나중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단에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네이버 카카오가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지난 여름 때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ETF 중에 타이거 인터넷 탑1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뭐 동일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골고루 지금 잘 섞여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AI 키워드를 가진 쪽은 계속 주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까지 주신 거네요.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조선 쪽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 실적이란 키워드가 단단하게 성적표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해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LRG 넥스원 한번 보실까요? 오늘 호실적 이후에도 아래쪽으로 쭉 장중에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지금 구간에 17% 전후의 하락세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실적 시즌 초반과 지금 중후반단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김성훈 대표님, 저희 LRG 넥스원 필두로 방산 오늘 많이 흔들림 나오는데 이게 궁금해요. 사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실적 성적표 좋았고 2027년까지 보면 수주잔고 많이 쌓여있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급격하게 속도감이 떨어져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봐야 돼요? 단순하게 호실적인데 일단 하락한다, 기회다 이 논리는 지금은 대표님 아닌 거겠죠?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3분기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만약에 뭐 5% 정도 하락을 했으면 용인할 텐데 16%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LIG 넥스원의 하락 요인을 봤을 때는 뭐 R&D 비용이 3분기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4분기에 비용이 반영될 수도 있어서 이익률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논리를 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주 잔고가 LIG 넥스원이 20조입니다. 그러면 작년 매출로 계산하면 5년치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은 없는데 원체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온 배수를 보면은 방산주가 뭐 한 3년치가 쉼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피로감을 느낄 때 주가를 이제 좀 수급을 뺄 수 있는 게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원전은 상대적으로는 좀 시세가
뭐 2년치, 3년치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 섹터가 표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이런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될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섹터 면으로 봤을 때는 뭐 LIG 넥슨이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든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은 조선주 쪽보다는 투매가 좀 방산주 쪽으로 좀 많이 나와서 오히려 기회가 다음 주에 방산주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쪽에 하락폭이 크네요. 오후 들어서 더 흔들림 나온 가운데 지금 시장 한번 볼까요? 3,900선까지 내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3% 이상 밀리면서 3,897선대, 저점이 93선까지 나왔습니다. 3,900선 붕괴가 된 건데요. 이달 들어서는 계속 종가 기준으로는 지켜왔던 구간인데 다시 한번 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3,900이라는 숫자는 지킬 수 있을지 지금 구간에서는 하회하는 구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고 계실까요? 여기도 3%대 하락 반전 없이 계속 좀 부진한 흐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866선까지 후퇴 한 구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도 앞서 김성훈 대표님이 투매성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방산과 함께 조선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도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오션도 4%까지 밀립니다. 이유를 굳이 찾아야 될지 아니면 단순 많이 올라서일지 김태성 본부장님 뭐 굳이 찾다면 뭐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뭐 유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물음표가 됐다.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 수주를 많이 가져갔다. 뭐 이런 이유를 찾을 수는 있을 건데요. 이렇게 조선주에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그림에 좀 변화가 되는 이 재료들을 찾아야지 하락이 용인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지수 밀림과 함께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일단 조선도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차익 실현 물량도 있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재료가 이제는 나오기에는 다소 좀 일정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었던 원했던 모든 어떤 좋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지난 3분기에 모두 다 쏟아진 상황인 것 같고 여기 클라이맥스는 결국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맥스를 좀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적으로 약간은 다들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내용 이상의 어떤 서프라이즈급의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왜냐 올해 이제 우리가 상반기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밑에 있었죠. 그때마다 참 어려울 때마다 힘을 내줬던 게 공교롭게도 조선과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방산이었는데 두 기업이 그때 당시에 시장을 견인해줬던 이유 그리고 그 섹터가 강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주 잔고를 동반한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니 뭐 방산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잡히고 있고 또 폴란드 외에 새로운 나라의 어떤 계약 수준은 여전히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조선도 신조성과가 계속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네. 결국엔 신조성과가 위에서 좀 많이 또 내려온 상황이고 맞아요. 수주잔고는 뭐 도크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조선사들이 선택적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주잔고의 소식이 조금은 딜레이될 수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주가를 올리는 것에 그 수주 잔고만큼 확실한 카드는 없거든요. 그런 카드가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선주들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막 강력하게 사야 돼,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더라도 조선주를 사야 돼라는 시선에서 조금은 더 지켜보고 내려오면 사야지라고 많이들 바뀌신 것 같아서 조선사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아마 2, 3주 전에 조선주들은 이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젠 조선 기자재들까지도 거래량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더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까지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점까지 일단은 지금은 기다려보자라는 포인트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 많이 흔들리죠. 이 가운데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키워드 찾아 떠나가 볼까요? 소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키워드가 소비 안에서도 화장품일 겁니다. 큰 형님 한다면 아모레퍼시픽 아마 떠올리실 텐데요. 일단 실적에 반응하면서 장 초반부터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봐도 될지 이 포인트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김성훈 대표님,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화장품에서 오늘 실적 않고 급등세에 우리가 주목은 하긴 하는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단 하루가 아니라 조금 더 안전판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이 10% 이상 오르다가 지금 상승폭은 반납된 상황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지금 위치에 윗꼬리에 조금 마음을 쓰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고 있으니까 실적 화장품 괜찮다고 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제가 이제 원래 좋아했던 종목이라 네. 이제 탑픽의 영역으로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법인이 3개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 미국이 있는데 자회사 인그루드랩의 DNA가 이제 미국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의 타격감도 없을 뿐더러 원체 좋은 실적을 또 오늘 발표를 했고 공장 가동률도 여전히 좀 견조하고 일단 밸류도 싸고 흠잡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그래도 실적을 좋게 내면서 반등을 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제 한 6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한 24% 아모레퍼시픽 치고는 잘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모레퍼시픽의 전반적인 이제 이 매출 부분을 보자면 다양하게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미국에 진출하면서 에스트라라고 하는 신제품 이제 그 수분 크림인데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또 LED 마스크도 또 신규 이제 런칭을 또 했고 스킨 부스터도 런칭을 했는데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의 부진을 많이 이제 좀 타개할 수 있는 전략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메카 그리고 APR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지만 APR은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4분기에 콘센이 이번에 900억 나왔고 11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 미국 매출 성장만 3분기 전년비 280%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중국보다는 미국형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은 계속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다는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본다면 괜찮다라는 메시지 주신 겁니다. 그러면 소비 안에서도 실적의 반응이 뚜렷하게 나오는 쪽 유통, 특히 뭐 편의점 쪽의 흐름이 나와서 이쪽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사실 기대가 크지 않았던 쪽이 올 들어서 첫 어떻게 보면은 반전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GS 리테일도 긍정적인 시각 나오고 있고 유통 쪽에서 강하게 오늘 현대백화점도 4%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기대가 되고 증권사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면 이제 한 번쯤은 볼 시기가 유통 쪽에 온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소비 쿠폰을 이제 사용을 함에 있어서 편의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올리브영만 간 것이 아니라 이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소비는 연속성을 띌 수 있겠지만 소비 쿠폰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을 냈던 부분은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매수는 조금은 더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소비 봤고요. 찾아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에서는 지금도 매수 권역에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키워드 저희가 제약바이오 준비를 했습니다. 쏠림이 아니라 순환매가 된다면 바이오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시황 볼 때부터 의료 AI란 키워드가 나와서 이 질문 김성훈 대표님께 먼저 드려볼게요. 오늘 특히 의료 AI 쪽에 후반부로 갈수록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라는 힌트를 앞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고 있는 이 흐름에 조금 더 기대도 될까요? 로키드헬스케어까지 실적 키워드 안으면서 움직임 나와서요.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대표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의료 AI 쪽에서 지금 수급이 붙는 이유가 네.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빨라지면서 거기에 대체제로서 CDMO는 기간이 조금 대체제로서는 좀 기간이 많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이 AI 진단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많이 이제 교체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서 하나가 이제 포인트고 또 두 번째는 바이오주로서 방어주의 성격으로서 종목들을 섹터들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 오래도록 쉬었던 AI와 관련된 이 진단 섹터들에서 수급이 조금 붙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AI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선별적 투자가 저는 단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앞서서 이제 김태선 본부장이 AI 관련돼서 이제 의료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관련된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는 싶지만 저는 그래도 앞으로 이 3분기 실적에서 펀더멘탈을 좀 중요시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던 로켓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사실 오버슈팅이 됐다는 얘기들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원칙을 보자면 당연히 3분기 흑전이 제일 빨라지고 있는 뷰노를 원탑으로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원탑까지 선정을 해주실 만큼 의료 AI에 대한 관심 나타내 주셨습니다. 수급 쏠림 더욱더 뚜렷하게 오후에 나타나네요. 그럼 좀 더 영역을 펼쳐서 질문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뭐 이전에도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시장 흔들림이 이렇게 눈에 보일 때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이 시선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이 여기에서 살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여기인데 원픽이 바로 여기에 나와서 원픽으로 질문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선정을 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G2G 바이오라는 기업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자. 오늘 약 11%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지금 시장은 일라이릴리아 노보노디스크가 결국 비만 당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라고는 하지만 서로 뭐 약간 인하에 따른 부담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들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면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일단 펩트론이 예전처럼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D&D 파마텍이 메시 치료제라고 하는 강점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G2G 바이오도 이번 일본에서 열렸던 학회에서 GMP 공장 실사도 지금 이끌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G2G 바이오도 시장에서는 다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 흐름상 오늘에 어떻게 보면 시작 가격인 6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7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1차 목표를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자. 만약 7만 5천 원 돌파 시에는 저는 신고가 영역으로 한번 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6만 원, 목표가 7만 5천 원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략적으로 돌파구 마련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